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의 쌤입니다. 오늘은 취업 도전을 하는 중에 마주하게 되는 공백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나름의 최선을 다해 쫓기며 달려오다 보니 취업이라는 문을 찾아가야 하는 미로 앞에 다다랐는데, 취업에 성공하려면 이 미로에서 앞으로도 갔다가 때로는 왔던 길도 돌아봐야 하고, 그렇게 여러 곳을 간절히 뛰어다니며 두드려봐야 하죠. 옛날 이야기에서는 열려라 참깨 외치면 바로바로 응답을 줘서 그 문을 열고 싶으면 몇 번이든 다시 시도해볼 수도 있었다던데, 분명 사회는 발전했는데 시스템은 어찌된 일인지 바로바로 응답조차 나오지 않는 현실 속에서 기다림과 길찾기를 반복하며 문이 어디서 열릴지 모른 채 기대감만으로 미로에서 한없이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운 좋게 어딘가에 문이 열려 취업하면 다행이지만, 미로에서 헤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력도 바닥나고 이 길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신력도 힘들어지는데, 거기다 버텨줄 줄 알았던 집안 사정, 주머니 사정까지 나빠지면 당장의 생활비와 유지를 위해 그 미로에서 돌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먹고 뛰어들어야 하는 취업이라는 미로를 뒤로한 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시간만큼의 공백을 마주하게 되죠. 여기서 취업하려는 사람과 채용하는 사람 사이에 약간의 의견차가 발생합니다. 취업하려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보여야 하니 나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공백에 대해서 파고들면 어쩌지? 이직을 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채용하는 쪽에서는 누가 가장 회사에 잘 적응해서 자신의 몫을 해낼까를 고민합니다. 여기서 의견차는 나라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에요. 채용하는 측에서는 응시하는 개인에게 사실 관심이 크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채용 관련 통계 자료가 말해주죠. 채용에 관련된 통계 자료는 사람인이나 워크넷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회사 측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 왜 쉬었을까,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아왔나 같은 어쩌면 사람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걱정하는 것만큼 걱정해주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에 준비 시간은 필요하거든요. 무작정 달려서 졸업까지 왔고 취업이란 미로 앞까지 왔는데 그 앞에 챙겨야 할 소지품 적어놓은 걸 보고 내가 없어, 이대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돌아가서 준비해서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미로에 바로 들어오지 않았어? 왜 쉬엄쉬엄 왔어? 이런 걸 묻지 않아요. 왜 미로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왔어? 라는 질문은 많이 묻죠. 연예인과 가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20년차 연예인, 5년차 가수, 5년 내리 노래만 불렀으니 5년차 가수라고 하지 않죠. 공백기, 쉬는 시간, 준비 시간 다 포함해서 가수라는 직업을 유지했던 기간을 자신의 경력으로 봅니다. 본인은 그 직업을 위해서 자기 관리하고 준비했으니까요. 여기서 쌤이 생각하는 키포인트!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이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진솔한가, 얼마나 체계 안에서 융통적일 수 있는가. 이게 무슨 강아지가 잘하는 소리야 싶을 수 있어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진솔한가는 다른 말로 바꾸면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왜 쉬었냐는 질문은 마주 할 수 있겠죠. 그때 부끄럽다고 숨겨요. 그럼 이런 일조차 숨기는데 믿고 같이 일을 하겠냐는 생각이 들겠죠. 혹은 우물쭈물하거나 죄송합니다, 제가 힘들어서 쉬었습니다 하고 진솔하게 말해요. 면접에서 그저 솔직한 건 강점이 될 수 없어요. 합리적인 진솔함을 보여줘야죠. 친구와 시험을 치고 나온 뒤에 대화를 해요. 야, 나 시험 망친 것 같아. 공부 좀 할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한테 진솔한 건 이런 반응이죠. 그러게 공부 좀 하지. 나는 공부했는데 너보다 잘 나올 것 같아. 나는 후회하기 싫어서 했어. 너는 어제 놀 때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 근데 합리적으로 진솔한 건 이런 거죠. 힘내. 이번 시험이 다가 아니니까 다음에 또 열심히 하자. 사실 나도 잘 못 본 것 같아. 이번에 시험이 좀 어렵긴 하더라. 내가 시험을 잘 못 봤지만 그 친구보다 잘 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죠. 거짓이나 숨김없이 바르게 이야기한 거예요. 단 합리적으로 진솔하게 이야기한 거죠. 마찬가지로 쉬었던 일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요. 있었던 일인데 없었던 시간인 것처럼 숨기려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 여기 오려고 준비했다고, 그러려다 보니 시간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나는 여기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력서는 나를 돋보이기 위함보다도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얼마나 회사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가를 풀어내야 해요.
체계 안에서 융통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회사는 어쩔 수 없이 답답한 면모가 있어요. 조직이잖아요. 상하 좌우가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체계에 답답해하지 않고 잘 적응하면서 융통성 있게 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보여줘야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모순적인 면모를 바란다지만 어쩌겠어요. 너네 모순이야. 난 그렇게 크지 않았어. 하면 서로 곤란해요. 회사의 요구를 들어줘야 내 요구도 들어주죠. 정리합니다. 공백기 마주할 수 있어요. 본인이 잘 못해서, 열심히 살지 않아서, 부족해서 절대 아니에요. 준비할 시간은 필요할 수 있고 때에 따라 길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확인 가능한 자격증 같은 것들이 있으면 퍼펙트! 없더라도 준비를 위해 이런저런 걸 공부했다. 여기를 위해 내 시간을 썼다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어떻게? 합리적인 진솔함으로, 체계적인 융통성을 갖춰서. 공백기에서 중요한 건 작아지지 말 것, 달리기만 하는 것 같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 것, 회사에 도움이 될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서 내 앞에서 서류를 통해 날 보고 있는 채용 담당자들에게도 알려줄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 것. 공백기에서 주의해야 할 건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미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너무 쟁쟁한 애들의 살벌한 분위기에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놀라서 무서워서 준비라는 핑계를 대고 회피하려고 하는 거라면 본인 마음부터 진솔하게 마주해야 해요. 내가 정말 진지하게 그 길을 향하려는 것이 맞는지. 그때는 공백기라는 지점에서 당당히 걸어 나와서 내 길을 찾는 새로운 출발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그 간절한 마음과 불확실한 불안함을 알기에 정리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우리 다복이라면 충분히 존재 자체가 복덩이란 사실 잊지 마세요. 다복한 하루 되세요.